네. 반갑습니다. 월요스쿨 최희정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애터미가 뭐 승승장구 대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요즘 대세가 뭐예요?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문명을 바꾸는 호모사피엔스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막 떠오르는 대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호모, 라틴어로 폰이란 얘기고 사피엔스가 인류, 폰을 든 인류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아마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 중에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아마 다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죠? 폰을 든 인류인데 이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생각하는 신인류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인류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걸로 못하는 게 있어요? 은행 업무부터 쇼핑부터 못하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폰을 든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을 한 겁니다. 내 오장육부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네. 제가 지난번에 불안증이 걸리는 거예요. 폰이 없어진 거예요. 핸드폰이. 저 같은 경우도 특히 핸드폰을 진짜 오장육부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날 핸드폰이 없어서 막 불안해서 핸드폰을 찾고 다녔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물어봐서 큰일 났다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지금 통화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핸드폰이 없다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내 곁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게 핸드폰입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그 정도로 내 몸처럼 됐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엄청 떠들고 있어요. 말 그대로 혁명이 왜 혁명? 우리 문명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어떤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게 완전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 그대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하면서 인류가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의 상징이 뭐예요? BTS 들어보셨죠? 네. 방탄소년단. 저는 이게 이제 SNS, 유튜브를 통해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성공한 어떤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나영님 부장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뭐야 무슨 방탄조끼를 입은 애들이 나왔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무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었던 애들이 그냥 유튜브라는 이거 하나로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탄TV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연습 장면이나 모든 일상생활을 다 유튜브에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뭔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냐고요. 뭔 혁명이? 여러분 방송국에 혁명이 일어났다니까요. 사실 BTS 이 방탄소년단이 출연하기 전에는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출연하기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한번 TV에 나오려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떤 그 무명 배우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자기가 시다하는 거잖아요. 1년, 3년을 다른 그 유명한 사람들의 커피 심부름, 청소 심부름, 온갖 심부름을 다 하면서 그냥 이거 한 컷, 이 반절 컷이라고 한번 나오려고, 바스샷이라고 한번 나오려고 엄청나게 빌보드 다니면서 그 따까리 하는 걸 봤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옛날에 지상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방송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해? 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 BTS가 성공하기까지 그 방시혁 대표가 사실은 수도 없이 한강을 다녀요. 한강을 몇 번을 갔대요. 왜 갔을까요? 죽으려고. 돈도 없고 이 소년단에게 다 무작위로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니 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키우긴 키우는데 자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상파를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생기니까 자기의 마지막 돈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다 그냥 데뷔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없이 마케팅도 없이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4년 만에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전 세계 1위를 등극을 한 거예요. 그 비틀즈 이후에
초강력, 진짜 광범위한 이 팬층을 확보를 하면서 전 세계 1등을 차지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방송국에. 그래서 방송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기존 같으면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서 또 어떤 마케팅을 투자해서 내가 이 얼굴을 비춰서 성공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 지상파 방송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앱 하나 깔았는데, 앱을 하나 딱 깔아, 유튜브라는 앱 하나 깔았는데,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성공하니까 일반 방송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광고 방송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방송국의 절반 인원이 뭐예요? 다 잘린 거예요. 이 앱 하나로 우리나라 최대 방송국 3사의 인구 반제를 잘린 거라니까요. 매출 절반으로 줄어든 거라니까요.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응. 은행에 또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은행에? 여러분 지금도 은행 창구 잘 가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안 가요. 텔레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런 모바일 뱅킹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무인 창구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90.5%래요.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게 9.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것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티은행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산안교회에서 80%를 없애버렸잖아요. 은행은 80%를 없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실적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K로 시작하는 모 은행이 파업을 했댔잖아요. 파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은행이 멈추지 않았대요. 은행이 멈추지 않았대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댓글들이 막 올라왔는데요. 가장 무서운 댓글이 뭐였는 줄 알았어요? 가장 무서운 댓글. 몰랐다. 어머, 파업한 줄 몰랐어요. 이 댓글이 제일 무서웠대요. 제일 무서웠대요. 그래서 은행 창구가 없어도 은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아마 99%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것 같아요. 현금 갖고 다니시나요? 안 가지고 다니. 현금이 없어.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여기저기서 다 움직인다니까요. 현금이 가끔 필요할 때 은행 창구에 가서, 창구도 아니지 기계로 무인 시스템에서 하나 그냥 뽑는 거 외에는 창구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필요 없어. 파업을 했다가도 자기들이 파업을 멈춰. 잘릴까봐. 막 이런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은행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여러분 유통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유통이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2018년 이후에 이 모바일 쇼핑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 다운로드만 받으면요, 음식을 배달의 민족, 여러분 부동산, 직방, 맞아요. 네. 이제 뭐 앱 하나로 다 모든 게 끝나는, 딸랑 앱 하나 깔았는데 모든 업무가 다 된다니까요. 쇼핑이 필요 없는 쇼핑. 여러분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네. 아마존 때문에 백화점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백화점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포르족들이 문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매장도 없고, 매장이 없잖아요. 직원도 없어. 아마존이라는 거는 그냥 게임하듯이 디지털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보고 딱 하나 클릭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로봇이 키바가 나한테 주문이 들어왔네? 이걸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자동으로 움직여.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려놓으면 자동 택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쓸모없다니까. 노동 종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쇼핑도 다 이제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끝나.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미국에요, 백화점이 30%가 지금 다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길거리 스토어들, 오픈 스토어들이 지금 다 50%가 문 닫았대요.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던 백화점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우리 아디다스도 지금 이제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유명했던 메이커죠? 그래서 이게 생산 시스템을 다 바꿔버린대요. 우리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다 만들어내잖아. 미리 제조해서 다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고 나면 우리들 가서 골라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생산 시스템을 싹 바꿔버려요. 직원이 10명밖에 없대요. 아디다스. 그냥 똑같이 그때 사람들이 보고 누르는 그 주문에 의해서 그 주문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맞춤 주문. 직원이 없어. 직원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나서 10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왔는데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나
뒤바뀌어버리는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금융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예, 또 이렇게 어떤 모바일 쇼핑을 위해서 완전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19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포노족들에 의해서 이런 막강한 세대죠. 세상 문명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좀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느끼세요? 애터미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폰을 든 인류의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문명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교체가. 여러분들 그 안에 계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즉 소비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혁명이 온 이유가 저는 애터미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4차 혁명이 온 건데 우리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지 않았나요? 맞아요. 애터미가 대세죠? 네. 대안이 없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대안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애터미를 만났어. 스마트폰 하나면 끝나는 이 세상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돈의 길목에 애터미가 있다. 이미 애터미는 트렌드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돌아왔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완전히 기존의 유통을 벗어난 새로운 디지털 유통이 애터미라니까요. 우리 이 애터미 플랫폼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바꿔야 이제 우리 시대의 문명을 만난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애터미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성공하는 거죠. 네. 이제 애터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애터미는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알았어. 진짜 천운을 만나서 우리는 애터미를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강제로 왔는지 몰라도 어차피 이 자리에 이제 와 있단 말이에요. 천운을 받은 거야. 그럼 애터미를 이제 알아먹고 이거를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애터미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애터미라는 이 성공 시스템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가다 우리가 보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내 좌우에 그냥 스폰서를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돼지가 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죽음 여러분 보세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바보 맹구가 있었어요. 맹구가 있었는데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뭘 훔쳐가려고 보니까 훔쳐갈 게 없어. 그래서 강도가 이제 그냥 갈 수 없잖아. 약이 올라가지고 이 맹구를 죽이려고 칼을 다 꼽아들었어요. 배를 막 찔러서 배를 칼을 대는 거야. 그래서 맹구 얼마나 놀랐어요?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지. 근데 강도가 삼국시대 이름을 3개를 대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삼국시대 이름을 3개를 대면 살려주라. 근데 바보 맹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10초 안에 이름을 대면 살려주겠다. 10, 9, 8, 7 막 내려갑니다. 맹구가 막 살아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 2를 세는 순간이야. 근데 갑자기 되지 못하니까 칼로 그냥 찌르려고 배에다 확 갖다 대는데 맹구가 너무 놀라고 배 째실라고 그래! 그랬어요. 자는이 배를 째실라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 강도가 잘못 알아듣고 배 째실라고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애터미에서 그냥 좌우에부터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애터미 안에 들어서 다 살아남나요?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파트너한테 정확한 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모르면 복제가 엉망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판이 좋아야 복제가 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사실들이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 애터미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 일반 우리 저기와 틀리죠. 여러분들 자영업 해보셨나요? 자영업? 네. 지금도 이 맹구처럼 자영업을 해야 된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 지금 이제 뒤처지는 거에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자영업을 했다니까 30대 초반에. 그때 제가 식당을 할 때 뭘 했어요?
보증금 3천 5천 되잖아요. 보증금. 그러면 권리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권리금 자기네가 내놓을 때는 다 받아. 네. 조금이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또 인테리어 내가 또 해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재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네. 또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약 3개월 정도 비용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매번 재료 들여대야 되잖아.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정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차리는데 여러분 이거 차렸다고 바로 돈이 되던가요? 이거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차리려고 한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라도 뭘 투자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이 맹구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 나중에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 매몰 비용입니다.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내가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거를 정상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되고 직원 월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매몰되는 돈이에요. 천신만고 때 잘 건지면 이거 건지는 거고 이것도 월세 까먹으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자영업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근데 이거 바로 차렸다고 바로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2억 5천을 투자해서 횟집을 차리신 거예요. 횟집. 멋있게 생긴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맛있고 좋은 집을 차려서 정말 소스도 개발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차렸을 거 아니에요. 시설도 진짜 멋지게 해놨어요. 2억 5천. 장사가 안 돼. 그런데 이 전단지를 처음에는 돈을 고용을 해서 알바를 고용해서 전단지를 돌렸대요. 근데 이 알바생이 전단지를 제대로 돌려야 안 돼요? 안 돌려요. 자기처럼 이 고급 횟집을 그래도 고급집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알바생들이 성의 없이 돌리면 자기 가게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사장님이 직접 돌리시더라고요. 제 숙소에 근처잖아요. 저번에 출근하는데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희 숙소 그 근처에다 전단지를 전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 피곤이 잠을 못 자고 전단지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면서 피곤이 몰려가지고 완전히 체력이 다운되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차린 것도 돈이 바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럼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음식을 공짜로 먹여서 저희도 초대받아서 한번 그냥 먹고 왔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그분이 음식을 서비스로 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고객 행위도 할 것이고 전단지도 뿌릴 것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 식당을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간이 홍보 기간.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지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먹어보고 간 사람이 정말 맛있네, 괜찮네, 서비스 괜찮네, 친절하네, 음식 맛있네 싶었을 때 단골 손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단골 손님이 되기 전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수억을 투자한 거 이자도 안 나와요. 마이너스야. 나는 월급도 못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동의 기간입니다. 수동의 기간. 애터미를 보면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시간과 노력과 시간을 계속 쓰면서 내가 씨앗을 계속 뿌리고 다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아무런 수확도 있지 않아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지쳐가지고 기력이 다 빠지셨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내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씨앗을 뿌리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애써야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단골 손님이 마시다가 하나 둘 물려들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손익분기점이 옵니다. 손익분기점. 이제 영이 되는 시점. 이제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서서히 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오기 시작해요. 애터미도 열심히 하시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싹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어떤 이제 느낌이 오고 결과가 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보이는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고속성장하죠. 고속성장. 이 기간이 많이 뛰어넘어서 자동 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억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그렇게 투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껏 투자하신다고 하는 그런 돈들은
그냥 내가 도시락 싸오는 돈, 차비, 예. 그 어디서도 써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안 오시면 심심해서 홍신의 집이라도 갈걸? 그죠? 홍보관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거기도 차비 들여서 가야 돼. 맞아. 거기도 내가 문자 산 없어요. 그러다 잘못 걸리면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자동라인 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알리고 힘들게 고생하는 이 기간이 있었을 때 나한테는 나중에는 이익이 돌아오는 거고, 이 성공 확률도 98%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해서 2%만 성공하는 거야. 2%만. 그 2%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거 시간 투자해서 하실래요? 아니요. 애터미 안 천국이에요. 하려고 천국. 얘기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애터미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투자하지 않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뿌리는 이 시기를 애터미에서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도 저걸 하는데, 아마 이거 처음 시작할 때 3천만 원씩만 내일 하라고 쳤으면 여러분들 눈이 뒤집어져서 지금 하실 거야. 흰자가 지금 다 이렇게 꼽은 자가 흰자가 돼가지고 하실걸요. 네. 근데 지금 하루 투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예요. 애터미는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예요. 너무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게 리스크야. 애터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기간이 와서 내가 이런 기간이 될 때까지는 이 기간을 뭐 하는 거다? 알리는 거고 서비스하는 거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초보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 초보자를, 여러분들 초보자는 말 그대로 초보자예요. 애터미를 아직 100% 이해 못한 사람들이죠. 네. 이분들 어떻게 다뤄야 돼요? 애기들. 네, 우리 회장님 말하는 아기 철학처럼 젖소 철학이 아니고 우유를 짜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돌본다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기간이 필요해요. 맞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막 초보자가 왔는데 거기서 우유를 짜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초보자한테는 절대로 매출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라인이 뿌리를 내려서 조직이 숲을 이루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와서 라인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사람을 가입도 시키고 애터미를 알리고 하면서 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우리 애터미가 뭐예요? 생필품을,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슈퍼를 바꾸는 게임을 하는 거죠. 슈퍼를 바꾸는 게임을 하는 거야. 이 한 사람한테 애터미라는 정보를 줬더니 이렇게 대단한 회사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좋은 걸 정말 싸게 파는 이런 회사가 네가 만난 이 회사다는 걸 알았을 때, 이분이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니까 애터미 걸로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꿔요. 근데 알아가는 과정인데 아직 다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배우려고 온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담가서 손을 뽑아.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는 거지. 집에 가. 키워야 되나 키워야지. 네. 뿅 아래 때 잡아야 되겠어요. 닭을 키워서 잡아야 되겠어요. 사과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거든. 열매를. 근데 열매가 열리기 전에 나무 심어놓고 막 빨리 열매 안 열린다고 쥐 흔들고 난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조직이 숲을 이루지 못해요. 왜 나는 조직이 막 오는 것 같은데, 심리가 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지? 왜 그럴까? 해답은 자기한테 있다니까요. 유답! 답은 본인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답이 있어. 남한테 답을 찾지 마세요. 이 신규들 정말 처음에는 보석처럼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애터미를 그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애터미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내 슈퍼인데, 내 슈퍼가 생겼는데 사면 다 내 포인트인데 그게 돈으로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다른 슈퍼를 이용하겠어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우고 나면 자동으로 이걸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알기도 전부터 막 강요하고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 사람이 알기도 전에, 요 기간이 되기 전에 불친절하고 단골 손님이 되기 전에 그냥 뭐 하나 먹으러 가봤어. 오픈했다 그랬더니 그냥 불친절하고 그냥 그릇 팩팩 이렇게 놓고 막 제일 비싼 거만 먹으라 그러고 순두 하나 먹으라는데 막 고기나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충분히 이걸 인식해서 순두부를 먹고 가면 아이고 음식 맛있네. 그 집에 고기도 팔았지. 다음에 고기 먹을 때 그 집 가서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약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으면요, 조직이 굉장히 뿌리를 내면서 커집니다. 못 기다려주는 게 문제예요. 못 기다려주는 게. 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방판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방판이 아닙니다. 이
이 네트워크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협력 구도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좀 마음을 읽는 기다려주면요 더 많은 게 돌아온다니까요. 네, 우리 센터장님 얼마나 영악해요. 막 영리하시잖아. 막 주는데 나중에 더 들어와. 이 원리잖아요, 원리.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하고 때로는 출근도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전업으로 뛸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투잡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투잡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애터미의 비전을 그만큼 본 거예요. 그죠? 네. 뭐 당장 생활고가 있고 당장 내가 지금 안 벌면 우리 집 가세에 큰 문제가 생겨.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당장 수입이 얼마가 없으면 내가 큰일 나. 그럼 그 사람이 훔쳐올 수는 없잖아. 막말로서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1년 거 내가 먹고 살 거를 놓고 시작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 저기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처럼 6개월 1년 거를 대출 받아갖고 남편 앞에 딱 던지고 시작했대잖아. 나 말리지 말라고. 이거를 생활비 쓰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이 사람이 1년 먹을 거 벌어놓은 거 아니면 이 사람이 그거를 충분히 자기가 인지를 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투잡으로라도 갈 수 있게끔 이거를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업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당장 출근 안 한다고 목을 들면 출근하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나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처음에 이렇게 가입이 되고 나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투잡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라인은 내리잖아. 명단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더 명단을 찾아내면 이분들 자꾸 가면 돼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지만 이분도 결국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줄을 다 받으니까 나중에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덤을 받는 겁니다. 왜 내가 내린 사람을 스폰서가 돌봐주고 있잖아. 키워주고 있잖아. 근데 당장 이 사람을 안 나온다고 족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윈윈. 네. 윈윈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고 내가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품어서 다시 편안해야 오잖아요. 그렇죠. 편안해야 오죠? 네. 네. 우리 스폰서가 막 내가 맨날 안 팔아온다고 나를 구박해. 막 사람 안 데려온다고 구박해. 이러면 붙어 있겠어요? 저는 우리 조민선 선생님이 팔아오라고 안 하고 사람 데리고라고 안 해서 붙어 있었어요. 그거 했으면 전 못 버티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편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둘이 같이 만들어내면 되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근데 맨날 잔소리 해봐. 아니, 시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고 남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출한 사람이 스폰서 잔소리 안 붙어 있겠어요? 떠났지. 네.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같이 협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편해야 내 조직이 막 숲을 이룹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3명 놓고 잔소리 하면 3명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막 100명, 200명 모아지면요 잔소리를 해도 니한테 하는지 나한테 하는지 모르고 헷갈려서 다 붙어있어. 이 사람이 인테리어 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혼내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저도 이렇게 한번 스쿨 하고 나면요 한 거의 서너 명씩은 꼭 찾아와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다 자기한테 한 거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항상 이상하더라고요. 엉뚱한 사람은 5명이 찾아온다니까 왜 나한테 아침부터 이렇게 혼내냐고. 근데 진짜 알아들을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키워서 털을 뽑자. 네. 그 사람이 성숙해지면 알아서 다 진행시키는 게 사업이에요. 생필품인데 뭘 안 샀을 것이며, 그죠? 전달 안 하겠어요, 그죠? 이 좋은 걸 알고 나면.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초반에 조금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파트너를 관리할 때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수위 조절.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질려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조금 전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자기가 준비되기 전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밀착 관리가 돼버리면요 질려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그 조직 중에도 어떤 조직이 있냐면 이런 조직이에요. 이렇게 이제 레그가 내려갔잖아요. 여기 이제 어떤 스폰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트너들이 막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파트너 A라는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A라는 파트너가 나와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레그를 펼쳤겠죠. 이렇게 레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스폰서가 요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스폰서는 성별이 달라. 예, 여기가 여자면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남자면 여기가 여자야. 성별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조직을 막 내렸는데 이 사람도 100%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야. 뜨문뜨문 나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라는 이 옆구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직접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가입했을 때 전화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조직을 이렇게 키우려는 이렇게 막 의욕이 세다 보니까 집중 관리를 한다고 계속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하루에 몇 번씩. 이거 어떻게 될까 이분들이? 질려.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반드시 이 사람을 거쳐서 해야 돼요. 이분 마음에는 나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 능력이 없어.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명단을 준 거야. 이 사람을 보고 준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이 중간에 이 사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중간 관리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서 나는 한 번씩 톡톡 쳐주는 거지 가끔씩. 근데 노후상 내가 집중적으로 일단 전화를 해. 근데 더군다나 나는 여자인데 이 사람 남자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까딱하면 의심받지. 또 밤낮 없이 전화를 했대 봐요. 밤낮가 놀래가지고 끝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심받는 거지. 또 부부간에도 의심받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화해야 될 시간도 그럴 때는 봐야 돼요. 내 파트너가 여자야. 나는 남자인데. 또는 내가 여자인데 남자 파트너야.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 같으면 톡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막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또 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중간 관리자의 이 저기를 거쳐서 이 사람이 관리하게 하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 사람, 요 B라는 사람이 좀 어때 상황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언제가 시간이 괜찮아?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관리하는 내용을 여기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가끔씩 문자를 알려주고 또 조금 더 친하다고 하면 전화통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정말 친해지고 계속 이제 왕래가 이루어져가지고 좋아지면 이제 또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간 사람을 싹 빼버리고 내가 하는 거는 잘못하면 조직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 너무 밀착이 되니까 이 사람 질려서 전화를 안 받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죠. 네. 항상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복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또 너무 밀착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스템을 내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줘. 본사의 시스템이나 센터의 시스템에 맞춰서 스케줄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파트너의 스케줄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출근을 못해. 그러면 파트너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나 오늘 출근 못하니까 너네들도 쉬어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돼. 내가 안 나오는 것도 파트너는 몰라야 돼. 도착해서 알아야 돼. 도착해서. 왜 우리 스폰서가 없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도중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앞에 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차가 밀려서 못 간다든지 하얀 거짓말을 해야죠. 어떻게 파트너가 나오는데 스폰서가 못 나와? 만에 하나 못 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지. 파트너한테 나는 오늘 못 나가니까 밥을 못 사가니까 다 쉬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의 위주로 움직여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나와서 앉아있으라고 하냐 이거야. 맞아, 그런 유튜브도 시스템 아니냐. 많아요. 우리는 복제를 해야 완벽한 성공을 해요. 우리는 완벽한 성공을 꿈꾸는 거죠. 완벽한 성공. 내가 이제 연금성 내 일을 더 이상 끝내버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복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센터장님이 막 인원을 막 1000명, 2000명을 아우르는 능력이 있어. 통솔력도 끝내주고 앞에서 한번 막 노래하면 막 청중이 난리가 나고 오줌을 싸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렇게 막 강의를 잘하고 청중을 휘어잡아도요 센터장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일주일 떠났어. 시물시물 여기 리더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 혼자 리더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가면 그 리더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직이 흔들리고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 조직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라는 게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왜 본사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할까? 애터미가 진짜 연동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시스템을 본사가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네트워크는 이 교육 시스템을 리더가 가졌잖아요. 리더가. 그래서 최고 직급자나 이런 뭐 로얄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수입을 많이 버니까 그 수입을 모아가지고 또는 다 중간 직급자들한테 돈을 걷어요. 팀장 얼마 내고 국장 얼마씩 내고 본부장 얼마씩 내고 그래갖고 리더들한테 다 돈을 걷어요. 그 돈으로 이 교육을 강의자를 얻고 강사를 섭외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든 걸 본사에서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리더가 예를 들어서 실컷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최고 리더는 돈을 더 냈겠지. 그래갖고 막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한 5천 1억 돼. 그럼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교육 강사 능력이 없는 조직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서는 실컷 벌어먹고 밑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본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사로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쿨마 킨텍스키, 뭐 지역 세미나 막 이런 걸로 계속 내 파트너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센터 시스템 이런 걸로 계속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설령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다리를 확 분질렀어. 못 나오겠어. 그래도 내 파트너는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고 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장소로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와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승급여행을 10박 11일 크루즈를 갔어. 그리고 내 조직은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 파트너들을 몰고 여기를 가는 걸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도 이게 완전히 복제가 돼갖고 나랑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벌 때 그때도 막 배낭 메고 간식 이따만큼 싸가지고 그 세미나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안 할 거잖아. 그래도 내 파트너 밑에 파트너들은 그걸 하게끔 복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내가 완벽한 연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계속 한 단계씩 그렇게 점점점 해서 은퇴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계속 몇 천만 원씩 돼가지고 이제 억 단위 돼가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밑에는 계속 그걸 따라하고 있어. 왜? 원판에 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런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문화 안에서 이 협력하는 구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로 공부하고 협력이 돼요? 아니요. 승급할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 혼자 승급 못해요. 이거 방판 아니되니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도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판매를 많이 했어.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사람 몇 명만 딱 뭐 언니 하나 넣고 동생 하나 넣고 오빠 하나 넣고 누구 하나 넣고 친구 하나씩 넣고 그냥 내가 단체권 팔아가지고 점수 막 때려 넣어가지고 승급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연금 되나요? 그냥 승급만 했을 뿐이야. 직급만 갔을 뿐이야. 직급만. 그래서 이 멤버십에 이 복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라인이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조직이. 그 협력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고 내가 무리수 리스크를 안지 않고 승급을 하려면 조직이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면 항상 얼굴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으쌰으쌰 우리 다음 달에 한번 같이 승급 도전해보자 할 때 그래 한번 해보자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4명이 동시에 나와서 내가 승급이 되는 거지. 그냥 멤버십으로는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다니까. 이제 막 사방팔방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막 이제 막 라인이 뿌리를 내서 막 그물이 짜져가지고 5만 대에서 점수가 다 떠. 그러면 좌측 그룹 우측 그룹에서 PV를 많이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70대다가 막 150대다가 돈은 많이 받아갈 수 있어.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받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승급은 안 된다니까. 승급은 이 화합이 되지 않으면 직급이 높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멤버십의 점수를 돈은 벌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애터미 10년 다녔는데 돈은 많이 벌어가는데 계속 지그재그로 승급하고 나와 화합이 안 돼갖고 내가 계속 사론이나 팀장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돈 엄청 들어오는데 그것도 망신이잖아. 때가 되면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누가 얘기하시더만 애기 때 기저귀다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때는 봐주는데 막 이제 초등학교 가게 생겼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봐주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내 직급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화합이 안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재심 합력으로 성공을 한다. 재심 합력이 이루어지려면 유튜브로 공부해서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네가 알고 그렇게 윈윈이 돼서야 이게 승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스템이 완전한 진정한 연금성 소득으로 은퇴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스쿨 때도 알려드린 것 같아. 근데 또 실수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승급하실 때 여기 250만 점, 250만 점에서 판매사 가죠. 네. 그런데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팀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예전에는 지금도 하시는 분 있잖아. 예전에는요 어떻게 승급을 했냐면 전에는 거치는 게 무조건 거쳐야 됐었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사를 가면 판매사를 3번 유지해야 팀장 유지할 도전 자격이 됐었어. 그리고 팀장을 또 가가지고 3번 유지를 해야 또 이제 국장 도전할 자격이 생겼어. 네. 계속 국장도 3번 유지해야 나중에 본부장 할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없어졌어요. 네. 국장만 3번 유지해야 본부장 도전할 자격이 생기고 여기까지는 이게 없어졌다고. 얼마나 쉬워졌냐고. 너무너무 쉬워졌죠. 근데 또 뭐가 없어졌어요?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팀장까지는 갈 수 있어. 그 이상부터는 2단계를 뛸 수는 없어요. 팀장이 국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 못 가. 그런데 처음에 와서 판매사는 거치지 않고 팀장은 갈 수 있게 지금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어 애터미에 왔는데 올 때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왔네. 네. 막 가입도 시키고 몇 명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오자마자 막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미치는 거야. 갖고 막 밑에서 막 판매사 막 도전을 하겠대. 판매사는 팔아서 가니까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가겠다고 난리가 났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왔는데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에이전트가 아니야. 그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판매사가 둘씩 나와서 팀장에 가는데 이 사람이 팀장에 가려면 내 몸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150. 150만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150만 점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때 팀장 가는 거 이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판매사 이거는 무조건 내 몸에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판매사를 가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많았고 판매사를 가게 생긴 거예요. 이미 에이전트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오자마자 그달에 판매사를 가게 된 거야. 그런데 판매사 갈 때 한쪽에서 내 몸에 하는 거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죠. 우리가 대부분 에이전트로 30만 점이 있다가 플러스 약 40만 점을 해서 여기서 25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40을 하니까 210만만 하고 여기 40을 받아서 250 더하기 해서 승급을 하잖아요. 네. 70만 점 돼 있어야 판매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미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여기가 빵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판매사로 승급하는 그 차에 그냥 여기를 70을 했어. 70이 돼야만 승급이 되니까. 그럼 이거 인정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아유, 근데 어떤 분이 모르는 그 차에 내가 1일부터 15일까지 승급했다. 16일부터 30일까지 승급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한 이 점수 70만원 빵이었어도 다 인정받는다고요. 예. 근데 어떤 분이 30만이 돼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70만 점을 해놓고 마이너스 30을 해서 40만만 계산을 하고 여기다 또 210을 한 거야. 이 사람은 30만을 더한 거죠? 더한 거야. 30만원. 100만원 돈을 더 판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승급하는 차에 내 몸에 올라간 점수는 다 인정받는 거예요. 다 인정받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그러신 분 있을 거라고. 이런 걸 이제 배워놔야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내 파트너한테 정확히 가르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 네.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2번, 3번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정확히 알아놨다가 내 파트너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 내가 승급하는 기간 안에 내 몸에 채운 거는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판매사 승급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레그를 할 때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참 안 지키시더라고. 내가 있으면 좌우에 레그를 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자기 엄마를 달았어. 그리고 막 하다 보니 엄마가 연세도 있는 엄마가 여기 뭐 잘 못하시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자기가 사업을 할 거니까 우리 엄마도 수당 한번 받으면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인맥을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이 드신 분 하나를 달아놨어요. 나이 드신 분. 누구 인맥? 나의 인맥. 나의 인맥을 엄마 수당이라도 한 번씩 타먹게 하려고 어차피 내가 포인트 넣었는데 엄마가 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 하나를 딱 갈라놨어. 일 안 할 사람 그냥 갈아놨어요.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도 갈 거예요. 막 계속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여기서 터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자기 중요한 인맥 깨우려고 한 인맥을 다 달아놨는데 아직 터지지를 않아.
이게 뭐 다뤄놓자마자 터지지 않잖아요. 네. 좀 이게 사람이 시간이 가서 좀 뭘 계속 연결어져야지. 아직 아무도 터지지 않고 잘 나오지도 않아. 정보를 주는데 제품이나 좀씩 사서 쓰지 움직이질 않아. 근데 엄마 옆에다가 가면 여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을 버릴 수 없고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야. 반드시 깨워야 될 인물들. 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중요한 사람이 또 3명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 여기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 또 2명이 있대는데, 버릴 수 없는 2명이 있대는데, 대단한 사람이 있대는데, 여기에서 또 3명이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나버렸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갭은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왜?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한 계속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이걸 알고 나면 너 나 성공시키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 너 네 엄마 돈 벌어주려고 달아놨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직이 큰일 나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 한 분이 그렇게 달아나가지고 일 안 할 것 같은 할머니를 하나 여기다 뺐다는 거야. 할머니를. 그랬더니 할머니가 간호사 딸을 달아갖고 간호사 딸이 미쳐갖고 막 주문을 해. 아이고. 사이드에서. 이럴 때는 이 할머니 움직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분인데 이걸 여기다 달아야지. 여기다. 맞아. 사이드로다가 할머니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 내부는 정말 신중하게 다루셔야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갭은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라인 정비를 하셔야 돼요. 라인 정비를. 다른 조직에서 있는 라인들 빼오시고 유인행위 하시면 큰일 나는 건 아시죠? 예. 요즘에 차명에 대한 거리 굉장히 커집니다. 차명. 막 신신당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절대 차명 입도 뻥끗 하지 마시고 차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저번에 막 자랑했다고 그랬죠? 부인이 딴 데 가입돼갖고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대. 차명이죠. 이거는 남편이라는 게 아니고 부인이라는 거 차명이 차명. 또 어떤 분 더 자랑해. 그래서 남편 이름은 불법이라 부분 한 코드라 아들을 달아놨대요. 차명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다 차명인 거지. 일하는 당사자가 아닌 이름을 하는 건 다 차명이다. 요즘 차명이 막 되게 단속이 심하고 조심스러워요. 이제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워놓은 거 다 뺏기지 않으시려면 조심해야 되고 절대 남의 라인에서 유인행위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죽어서 데리고 오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성질이도 빼가지고 다른 라인에 있는데 이제 죽어요. 내일 모레 죽어. 코드가 이제 1년 동안 안 하면 죽잖아요. 네. 사업 안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냥 죽어. 근데 어떻게 여기다 해보니까 홀랑 달렸어. 홀랑 달렸는데 본사에서 이걸 죽여버렸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죽을 사람인데 여기다 홀랑 먼저 이렇게 하니까 다뤄지더래. 다뤘더니 이걸 죽여버렸어. 어떻게 파악이 돼갖고 이중가입된 게 파악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달아야 되는 거는.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차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내 가족이야. 친가족. 만에 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요. 스폰서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덤까지 갖고 가세요. 무덤까지 갖고 가. 그러다 들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스폰서 줄줄이 다 피해당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무덤까지 가져가서 2, 3년 버티셨다가 여러분들 거 만드시든가 그냥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마시든가 잘 하셔야 돼. 하여튼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알리지도 말고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한테도 말도 꺼내지 마세요. 말도.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그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냐.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옆으로 빼지 마세요. 쉽게 가리키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왔어. 나가 있는데 이분한테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을 찾아왔어.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알던 분들이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어. 할머니가 3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 한 분이 2분을 모시고 왔어. 그래갖고 이제 이분을 딱 여기다 달아놨는데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애터미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분이 모시고 온 2분을 이분의 우측에 달아놨어.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지나서 막 이분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막 내려갔겠죠. 엄청나게 레이가 내려가가지고 막 투질이 쫙쫙 뻗어갖고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2-3달 정도 동안에 이 레이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2-3달 정도 동안에. 근데 막 여기로 뻗어 내려가네. 여기로 막 뻗어 내려가네. 여기가 나중에 터진 거예요. 나중에 터져갖고 중요한 사람에게 다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제 조직이 막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또 여기에서 막 비전을 보고 연세 드신 분이라도 계속 오다 보니까 이분들 또 내려요 안 내려요? 여기에 막 좋은 젊은이들이 막 달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출근을 안 한다는 사실. 이분 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너무 잘 들어가죠. 이틀에 한 번씩 돈이 들어가요. 2, 3일에 한 번씩. 왜냐면 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막 그룹이 커져갖고 이 그룹이 막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계속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이 조직이 여기에 붙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막 다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옆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나마 일을 하면 괜찮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레그 상담은 정말 철저하게 이 사람이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르신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 그분들이 비주얼을 보면 젊은이 못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120세 시대인데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200세 시대라고 나오더라고. 아, 병원에서 안 죽인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안 돼.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가로 낀대요. 어디 하나 잘못하면 가로 끼고. 어머니 명절 선물로 팔뚝 하나 드릴게요. 어느 쪽 팔뚝이 시원찮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뭐 하나 쓰레기 하나 바꾸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 자꾸 사람이 오래 사는데 내가 내 밥벌이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세상은 변하는데, 네? 오늘 주제가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이제 기존의 생태계가 아닌 새로운 생태계가 생긴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되고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애텀이라는 큰 플랫폼을 만나서 그 안에 나의 이 작은 플랫폼 이거를 만들어서 정말 애텀 안에서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신분을 바꿔버리는 이덕우 단장님이 찌질이 못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찌질이었잖아. 찌질이 다단계에서 17년 동안 5번 이상을 망가진 수도 없이 많은데 굵직굵직한 것만 5개라고 한 거예요. 그 다 망에 빠져가지고 비닐하우스까지 살다가 나중에 에피소드가 또 많아요. 비닐하우스에서 딸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촛불에 넘어져서 비닐하우스 다 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쫓겨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본인은 매월 2억 정도의 수당을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5년째 가져가. 여동생이 이번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어. 아들은 스타마스터야. 로열 패밀리. 왕실이 된 거예요, 왕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애텀이 되니까요. 애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고 뭘 감도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 애터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나와 함께 내 파트너가 함께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않고 잘 살리는 무럭무럭 물져서 살릴 수 있게끔 내 밑에서 보호를 해야 돼. 처음에 이 사람이 강해져서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로 키워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리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리더로 오지는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하면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이 하다가 리더를 심어놓잖아. 그 리더 아닌 분들이 리더를 심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심어놓은 그분들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 싹을. 네. 그래서 리더 아닌 분도 결국 위에서 내 밑에 리더가 붙으니까 같이 시간이 지나면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좀 늦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리를 잘 아시고 정말 이 내 밑에 온 사람들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품어가지고 사랑으로 이게 다 내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화합만이 성공이다. 개인 능력, 방판의 능력으로는 애터미 성공은 없다. 더불어 함께 이게 성공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더불어 함께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